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년간 수백만의 인생을 바꾼 스탠포드대 성공 프로젝트였죠.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2004년 미국 상담협회로부터 상담계의 살아있는 전설에 선정되었고, 현재 스탠포드대에서 교육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진로 상담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존 크럼볼츠 박사와 마찬가지로 진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크럼볼츠 교수와 함께 스탠포드대 성공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언 바비노가 지었습니다. 옮기니는 이현정 님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18일에 이 책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작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늘의 작은 행동의 힘이 내일의 큰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여러분 인생들의 작은 행동의 힘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상담가와 교육가로 수천 명을 만나왔다. 이 만남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스탠포드대 평생교육 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다양한 직업과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시작되었다. 그들 중에는 명망 있는 CEO와 유명한 학자들, 저명한 연구진을 포함해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워크숍 참가자들과 상담자들은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누군가는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원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글을 쓰는 작가로 혹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 싶어 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지금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답을 찾는 일을 주된 연구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분명 당신은 의아해할 것이다. 아니, 실패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오해를 없애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당신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이루고 싶은 성공이나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본 적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5년, 3년, 1년의 실행 목록들을 적어봤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 어쩌면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보며 지레 포기해버리진 않았나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명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 바란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니까. 당신은 실패자도 중도 포기자도 의지력이 약한 계획 중독자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책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 제안들은 결연한 결심이나 비장한 각오 따위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행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조사와 분석,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공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비즈니스든 직업을 바꾸는 일이든 결혼이나 소설을 쓰는 일이라도 상관없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밝혀진 핵심 내용을 총 9개의 장으로 구성해 집필했다. 각 장에는 당신의 이해를 돕는 최신 연구와 각각의 사례가 담겨 있으며 오랜 연구 끝에 발표된 논문과
그것을 입증하는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샐러리맨, 창조적인 직업을 꿈꾸는 엔지니어, 기업의 임원과 CEO, 교수와 주부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비범한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원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담아 놓았다. 이 사례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닮아 있는 사람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충고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진로에 대한 계획이 애매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가? 그래도 상관없다. 실패가 두려워도 괜찮다. 생각을 행동에 옮겨 당신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구체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챕터 1. 즐거움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어느 날 상담실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학생이 찾아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일을 찾게 된다면 저는 가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에릭이라는 학생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입사 가능한 직장이 여러 개 정해져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걸까? 부모님은 제게 꿈도 좋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사실을 자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시곤 했죠. 그래서 전공을 결정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선택하기보다 안정된 직장을 우선 고려해서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 동안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막상 졸업을 앞두고서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생각들을 쏟아낸 그에게 나는 한 가지 질문을 건넸다. 에릭, 자네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혹시 피곤한지도 모르고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하네. 글쎄요, 어렸을 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미술 공부를 하고 싶긴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림 공부를 고집하지 않은 걸로 봐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이라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거나 미술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 같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에릭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곧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와 새삼 그림 그리기를 한다는 게 자신의 핵심 문제와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고 반문하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에릭이 상담을 위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결론적으로 에릭은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어느새 에릭은 원래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 되어 어쩌면 진로를 바꾸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향해 작은 행동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내 프로젝트 과제의 연구 소재가 되었다. 그 후 나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20년 넘게 에릭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대학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었다. 에릭과의 상담을 계기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포드대 평생교육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많은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며 오해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나와 필자들은 이 책에서 최신 연구 분석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전달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누군가는 자신을 좀 더 열정적으로 바꿔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관심을 쏟아부을 만한 직업을 원했다. 몇몇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꿈꿨다. 예를 들어 동화를 쓰거나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을 열거나 갤러리에 자신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것 등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랐다. 틀에 박힌 생활이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갈망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삶의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 했다. 그들이 해답을 발견한 방법에서 당신 문제의 해답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나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의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기만 하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다음은 이런 삶의 태도, 아직은 때가 아닌 삶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익숙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올해가 지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완벽하게 확신이 서면,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고를 극복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이런 사고방식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을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 자체를 값비싼 것으로 변질시킨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즐길 만한 일을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즐거운 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팍팍한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더라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힘들지 모른다. 혹은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라면 인생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 인생 전체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